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해지한 건수 100건에서 1000건으로 껑충 뛰게 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가격을 계속적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는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팩트적인 정황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이런 식으로 해지 건수가 거의 일률적으로 행보하다가 최근에 2025년 627 규제가 딱 터지자마자 급상승하는 거 보세요. 거의 스페이스 X가 거의 추진력에 불을 뿜고 지구 궤도를 이탈하는 것 마냥 엄청나게 취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거래 해지 건수의 이유 첫 번째, 작은 부분에 있어서 렉이 딱 걸렸다. 이제 갭2는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전세 보증금 혹은 퇴거 대출까지도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힘겹게 자기 자금 동원해서 아파트를 사는 시대는 끝났다. 두 번째, 장기적 하락세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이미 다 팔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유야무야 어찌됐든 간에 서울의 고점 집값 물고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랠리를 이루고 있어서 썰물장에 들어와 버리면 갯벌에서 죽을 수 있는 건 조개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자기 발목이 갯벌에 푹푹 빠지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거래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난질을 쳤다. 그만큼 올려쳤던 가격들은 다 거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품 가격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당연히 계약서 찍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5년 상반기 계약일 해지일 격차를 보시면 15일 미만, 거의 초단기적이죠. 계약하고 바로 뒤돌아서서 계약을 해지를 해버린 그런 경우인데 37%, 거의 40% 가까이 아주 단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해버린 그런 어떤 경우. 30일 미만도 거의 24% 정도 됩니다. 거의 60일 이상은 없다고 봐야죠. 그죠? 16%면 40%, 20%, 거의 65%에 이르는 그런 계약들이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모조리 다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한 달 전에 강남 압구정동에 120억 했고 130억 했고 150억 했던 그 모든 거래들은 이미 다 증발돼 버리고 사라져 버렸다. 근데 여전히 강남은 신고가 중에 있고 최고가 중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전혀 지금 부동산 상황과 맞지 않는 함수관계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가격을 올려치기 할까? 결국에 가서는 거래를 통해서 가격 태그를 딱딱 달았는데, 일정한 가격 태그가 달리기 시작하면 밑장 빼기, 그냥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최고가 불꽃놀이를 터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전용으로 많이 쓰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17억 3건 취소 후에 18억이라는 이 전형적인 어떤 신고가를 찍은 곳들, 정부가 이상거래를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제일 마용성이 갭2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들 16억 원대에 거래되다가 17억 원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게 6월까지 매매가는 쭉 올라서 18억 원을 훌쩍 넘겼었는데, 정작 17억 원대에 맺었던 최고가 거래 3건은 다 증발돼 버렸다.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의 가치가 시장에서 투명성 있게 그 가치 평가를 받았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장이 아니라 4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을 올려쳐가지고 가격표를 딱 붙여놓느냐, 가격 레벨 싸움이었습니다. 레벨을 어느 정도 단가에 딱딱딱딱 붙여놓고 뒤로 빠지는가의 싸움이어서 그 가격 레벨만 보고 이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거죠. 덥석 물었는데 이거 완전히 아닌가 보다 라는 위기감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냥 거래를
뭐 계약금 수억에 달하는 1, 2억도 뭐 그냥 손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만 건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건전하게 자기 가치로서의 아파트 가치가 인정받으려 하려면 이런 어떤 이 변동 요인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심 자체가 건전한 투심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뭐 투기판적인 어떤 요소가 강했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강남 아파트 분양을 해버리면 특별 공급만 36,000명이 지금 모였다는 얘기인데, 경쟁률이 346.2대 1을 찍었습니다. 자, 현금 부자들이 다 여기에 지원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기에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오면 그때 진입한다라는 저가 매입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고점에서 고가의 아파트, 특별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워낙에 가격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있는 가격 절대로 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현금 부자들이 논았다고 얘기하죠. 현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죄다 그냥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오를 만큼 올랐던 강남의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천만에이죠. 누가 현금 부자가 지금 고점의 아파트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원리하고 똑같죠. 저점으로 내려오면 그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원리마저도 지금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 기저에는 바로 강남 아파트를 일단 잡아버리면 이게 이제 로또가 된다는 어떤 공식이 딱 뜨기 때문인데, 이거 굉장히 선수들은 일단 장세에서 빠지고 새로 진입하려는 뉴 스타터들이 이 고점의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우르르 쏠린 현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36,000명 중에 과연 자기 현금 들고 여기 지원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죄다 3만 명 이상이 현금 12억 들고 여기에 지원했다고? 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등 해서 뭐 15,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엄청 뜨거운 어떤 양상을 보였는데, 문제는 분양가라. 4, 5제곱 12억, 5, 1제곱 13억, 5, 9제곱 16억 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12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 6억 대출 받아도 뭐 아주 단편적인 어떤 수식을 동원해서라도 6억 이상의 자기 현금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30평대 18억인데 6억 대출 올로 받는다 해도 12억 자기 현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덜컥 당첨돼가지고 요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으로 차익 얻어가지고 내가 1, 2억만 얻어도 뭐 성공한 청약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산 깔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큰 코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수년간 전세보증금 그래도 어느 정도 착실하게 모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106세대, 110세대 이제 특별공급은 끝났고 일반 공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110세대 중에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4, 5제곱 3세대, 5, 1제곱 1세대, 5, 9제곱 6세대, 7, 4 2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뭐 전형적으로 12세대 정도 되겠네요. 아주 소량의 어떤 물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 당첨 확률보다는 좀 높으니까 아마 1주택자 중에 어느 정도 자금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지원할 요량으로 접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나올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외에는 자기 현금 들고 무주택자가 1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잠실 레일에 지원을 한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또 무리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6,000명이 고스란히 당첨이 돼도 이게 전혀 뭐 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아주 요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첨자 거의 뭐 50% 이상이 포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그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청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추첨제를 넣을 수 있는 1주택자 조건은 2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분, 세대주로서 청약 통장 요건을 만족한다면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제 자금이 문제가 되겠죠. 1순위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이 돼요. 그리고 2순위는 뭐 보나마나 이건 뭐 안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평대가 18억입니다. 그러면 최대 대출 6억 땡긴다 하더라도 12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36,000명이 묻지마 청약, 에이 나 모르겠다 그냥 당첨되고 보자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뭐 무모한 청약을 했을까? 지금 단기적 시세 차익을 좀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 뗀 다음에 남아있는 돈은 내가 수중에 그래도 1, 2억은 남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행세법상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이상 보유 시 66% 양도세가 부과가 돼요. 이 양도세뿐만 아니라 지금 후분양단지입니다. 여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이 그냥 빛의 속도로 진행이 돼. 계약금 20%,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걸쳐서 분양가를 납부하게 되는데 2차 중도금 납부일이 12월 중순입니다. 굉장히 빠듯하지. 그죠? 그래서 7사 기준으로 거의 뭐 4억 정도의 계약금 내고도 잔금까지 속도감 있게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신용대출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천만에십니다. 법 바뀌었어요.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낸다는 생각은 접으시라. 왜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이 회수가 돼. 그리고 주택 관련 모든 대출이 다 셧다운 됩니다. 이거 바뀐 법 아는가 모르겠어. 그죠? 굉장히 엄격하고 타이트한 이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내가 여기 최고 뭐 정점에 있는 아파트 내가 딱 깃발 꽂으면 고스란히 시세 차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오해는 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대출 딱 틀어막히자마자 청약 당첨자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받고 다 날릴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 당첨되신 분들 대체적으로 분양 포기할까 말까라는 엄청난 고민 속에서 이게 고스란히 또 무슨 이유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지 대상에 로또 분양단지들 뭐 대구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당첨됐을 때야 뭐 팔짝팔짝 뛰면서 뭐 굉장히 좋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에 이거 잔금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뭐 가름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뭐 굉장히 잔금을 못 낼 집주인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서울의 신축 분양, 특별히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잔금 이후의 상황이 굉장한 어떤 혼조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약 자체가 이제는 뭔가 무주택자들이 저렴하게 분상제 도입된 아파트, 차곡차곡 모아온 청약 통종의 예금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이제 무리다. 청약 경쟁률이 9대1로 뚝 떨어지잖아. 서울도 뭐 99대1에서 88대1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잠실루에 환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지만 결국에 잠실도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거의 1000건에 가까웠던 거래량이 지금 73건으로 줄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거래량 감소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량 감소는 결국 거래가 엄청나게 위축되게 만들고 있고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는 우리는 찍고 있어. 1, 2, 3, 4 잠실 주공 5단지 잠실헬스 리센스 그 다음에 우성 1, 2, 3차 뭐 40억 이상의 불꽃놀이 신고가를 찍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듯이 뭔가 반격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잠실 주공 5단지는 단 한 건의 최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없고 이거 거의 잘려 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잠실헬스 30억 최고가 찍었는데 밑돌개기 하지 않았습니까? 26억, 30억 다 밑장 빼기 했어. 그냥 빤스런 했습니다. 그리고 리센츠 역시도 지금 뭐 43억 찍었다고 했지만 취소거래 밑장 빼기 했잖아. 그죠? 취소거래 딱 뜨고 그 다음 또 최고가 찍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해 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최고가 불꽃놀이를 빵빵 터트리고 있다. 이렇게 최고가 빵빵 터트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무주택자에게 있어서는 뭐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거 어렵사리 뭐 집을 잡는다 해도 이후에 이게 지금 43억에서 53억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애션 43억에서 23억으로 떨어질걸? 거의 마이너스 20 완전히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도 이거 23억을 하는데 그죠? 20억이 떨어져도 43억에서 20 좀 어감의 차이에서 물론 뭐 2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비싸. 그래도 그죠? 근데 여기 43억의 최고가의 집값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인생 맷돌 인생 되는 거지 뭐. 그 이런 식으로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반격하듯이 올려놨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서울의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고점의 집값 잡기 위해서 주담대를 막 세리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3억 받으면 이거 원금이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저거 한 200만 원 나올걸. 그리고 강남 4구는 한 5억 정도 되네. 4억 8천이니까. 그러니까 서울 집 살려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대출이 한 3, 4억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출 많은 곳에 연소득 높은 그런 지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 기조의 어떤 현상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40, 50대가 대기업의 지금 퇴출 속도도 지금 빨라지고 있고요. 결국에 가서는 연소득 따지면서 주판을 튕겨서 아니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고점 집값 잡으려 했던 사람들 결국 대출의 폭풍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이유 때문에 연체율 껑충 올라서고 있잖아요. 연체율이 높다는 건 은행의 부실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지금 뭐 고점의 집값 잡은 모든 집의 가치는 하향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끌 비투족이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 속속 경매행 가요. 3개월 연속 스트라이크 3를 딱 잡히게 되면 고스란히 경매행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요즘에 한 달만 잠시 내가 깜빡해가지고 뭐 대출을 냈는데 이거 안 갚아봐. 계속 전화 온다. 옛날에는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막 투심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윽박지르는, 이게 기본적으로 불법이잖아. 그래서 그 소속 금융사에서 계속적으로 전화가 와. 이게 연속적으로 2개월, 3개월 돼버리면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3만 6천 명에 이르는 잠실리얼 같은 10억 로또라는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참 대한민국 부동산 자체가 얼마나 지금 왜곡된 시장인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수도권 집합 건물 5,736건. 강제 매각으로 인한 매각. 그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1년 전 대비 지금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지금 자금 상황이 부동산 시장은, 특별히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어떤 버블을 고스란히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6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금리는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원 PCE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 그래서 얼마든지 미 연준이 핑계를 대고 계속적인 어떤 금리 동결과 심지어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치켜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도 뭐 어느 정도 내려간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까지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PCE 지수와 연동해서 미국의 어떤 이 관세에 근거한 경제 현안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한국 아파트 시장은 이런 어떤 미국 시장의 자본 시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서 시작됐던 하락세가 양천구, 마포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한 달 거래에 22억 떨어졌던 강남구 신현대 11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포는 거의 뭐 7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많고, 지금 뭐 마포 아파트 뭐 무피는 뭐 다반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9월달 내일 딱 접어들면 이제 마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권 역시도 마찬가지고 용인과 성남과 화성, 광명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단기간 안에 올랐던 곳들이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작동을 했고 뭔가 거래가 위축이 됐는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반대적인, 그러니까 거래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값은 오르냐라는 이상한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고되는 어떤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뭔가 발에 딱 밟힐 정도로 하방 압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마 내일 9월 1일이나 9월 3일에서 한 4일 정도의 국토부에서 정말 파격적 공급 대책이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요. 3기 신도시는 뭐 기존에 있는 거니까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중심으로 해서 서울도심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묘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테넥스 C와 뭐 캠피킴 주택 공급 뭐 마지막 보루로서 대량의 공급, 여기는 한 2, 3천 세대, 거의 4, 5천 세대까지 뽑아낼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공급을 때려버리면 시장은 확실하게 식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유휴부지 뭐 태릉, 용산, 정부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 캠프킴, DMC, 서울지방조달청, 국립, 여기는 1000세대와 600세대, 도합 한 1600세대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확실한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만이 지금 뭐 어찌어찌 다시 집값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 놓을 수가 있겠고,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규모로 집을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양상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서울지방 조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고속터미널을 물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죠. 엎어지면 뭐 코다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초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3.5억에서 한 4억 정도 이익공유형이나 뭐 미리 내 집이나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분 적립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와도 되겠네. 꼭 공공분양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워낙에 여기 땅값 비싸고, 또 공공분양으로 나와도 이거 분명 10억 넘어가는 공공분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억 대출 이하로 지금 세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 레미안 퍼스티지가 뭐 20평대가 40억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뭐 한 3억대, 3억 5천대 진입한다면, 지분 적립은 뭐 한 10억대로 생각한다면 1억대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맞이할 수 있겠고요. 여기 국립외교원도 지금 양재역을 딱 끼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도 한 600세대, 1000세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공급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 공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염곡지구도 양재 시민의 숲을 끼고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파격적인 신혼부부, 장기전세 등등 이익공유형, 그리고 지분적립, 공공분양은 좀 비싸서 여기는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 시장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출 너무 자기 소득 넘게 받지 마시고, 금리가 비상하다, 금리 부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틈새 노려보신다면, 구축은 이제 뭐 9월달 되면 가격의 분수령 찾아오게 될 겁니다. 좋은 기회,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보라 먹떡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